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가상 정강현실이 바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 정강현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예정이고, 이 가상 정강현실이 단순 거품이 아니라 실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유비퀴터스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똑똑해지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유비퀴터스 컴퓨팅 이전의 컴퓨팅과 이후의 컴퓨터의 큰 차이라 그러면, 이전의 컴퓨터는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배워야 됐는데, 유비퀴터스 컴퓨팅의 핵심 개념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 또 정강현실의 수준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데모는 이 기어 VR, 이제 삼성이 만드는 기어 VR이죠.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과 오큘러스 리프트가 협력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HMD에다가 장착을 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통적인 VR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을 쓰고 내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체험하게 만드는데, 이런 방식에 가지는 문제는 지금 이 감각 기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이 모으는 정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면 지금 뭔가 빠른 속도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실제 우리 몸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일치 때문에 뭐 구토 정체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HMD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오큘러스 터치라는 건데, 지금 앞에 거는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만 할 뿐 우리가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가상현실의 기본 속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가상세계가 있고, 이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든 가상세계를 컴퓨터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몰입감을 느끼게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이미지네이션, 이멀전, 그다음에 인터랙션, 이 세 가지를 가상현실의 기본 속성으로 하는데, 이제 앞에 데모는 인터랙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좁은 영역이었는데, 이 두 번째 데모는 지금 이제 특수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상의 컨텐츠를 만질 수 있게 하는데, 손을 직접 쓸 수는 없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손을 흉내내는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 기어 VR이랑 상당히 대척점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HTC 바이브인데, 이 HTC 바이브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약간 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감각 기능의 불일치를 풀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환경에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기어 VR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HMD에 장착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 HTC 바이브는 환경에다가 사람의 그 위치, 사람이 쓰고 있는 그 HMD의 위치와 디바이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걸어 다니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손으로도 지금 손을 대신하는 다양한 디바이스, 가상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립모션 센서를 쓰게 되면, 앞에 데모들은 주로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손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직접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를 써서 디바이스가 손을 대신하는 형태로 인터랙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한계가 있죠. 실제 가상현실은 사람의 오감을 다 속이는 기술이지만 주로 시각, 청각에 집중되어 있고, 촉각, 후각, 미각은 상대적으로 이제 연구가 좀 위협한 상황입니다. 이 립모션은 이 가까이 있는 그 손의 움직임들을 추적해서 사람들이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실내 공간을 추적할 수 있는 뎁스 센서가 HMD에다가 붙이게 되면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세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좀 90년대 VR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00년도 중반쯤에 지금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내에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걸 추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본 2억, 3억씩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의 추적이 지금 저거 한 700불 정도 주면 해결할 수 있어서 벌써 이 가격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는 이 CG 기반의 사용자의 그 감각을 속이는 기술이었다 그러면 이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컨텐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정보라는 부분도 컨텐츠의 범주에 이제 집어 넣어야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시연이 이 매직립에서 하고 있는 시연들입니다. 매직립은 지금 이제 앞에 데모들이 주로 이제 가상현실 데모였다 그러면 매직립은 정강현실 쪽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정강현실 쪽에서 어떤 시연을 하고 있느냐.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데 정강현실이 중요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화려한 3D CG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보 정강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키워드를 타이핑해서 정보를 찾아오지만 웹의 시절은 이 정강현실은 내가 관심 있는 객체를 인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HMD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홀로렌즈가 뭐 특별히 새로운 디바이스가 아닐 수 있는데 HMD를 꾸준히 관심 있게 봐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홀로렌즈는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HMD는 주로 이제 비디오 시스루라는 개념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처리해서 정강현실을 하든 가상현실을 하든 했었는데 이 옵티컬 시스루 안경에서 다양한 그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여러 가지 시연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바이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연구자들의 연구 퀄리티를 좀 어쩌면 결정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현실 공간에 다양한 정보를 정강을 시키고 손으로 인터랙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미 실제 이 손가락 움직임까지 트래킹하는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제스처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체를 찝어서 옮기고 놓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만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런 홀로렌즈의 응용은 뭐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소셜 로봇이라는 개념하고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빛나게 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저기 보시는 저 깡통 로봇이죠. 지금 이제 그냥 뼈대밖에 없는 로봇인데 저 로봇하고는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홀로렌즈 입장에서 보면 저 로봇의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저 로봇이 표현하는데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3차원 공간을 이 로봇이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로봇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정보를 주고 싶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원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게 이제 포켓몬이죠. 포켓몬고. 그래서 두 개의 고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알파고 이후에 이제 포켓몬고가 이 모바일 게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단시간 내에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사용자도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집중도도 가장 높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이제 이 포켓몬고는 사실은 이 정강현실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이제 구현된 정강현실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위치 기반의 서비스로 정강현실을 흉내내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의 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게임 그러면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켓몬고는 바깥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게 만들었고 게임을 하면서 모르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낸 변화는 굉장히 크고 그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점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좋은 컨텐츠와 좋은 앱이 있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시절에 대표적인 IT 기업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랩탑 컴퓨터로 넘어가는 이제 9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절이 되면 웹을 통해서 정보를 서치하는 기능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은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쓰는 시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애플이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0년 주기로 대표 선수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다음 10년은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건가? 뭐 지금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자는 어디에서 성패가 갈리느냐 했을 때 저는 이 IoT 또는 IoE와 AR이 결합하는 영역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의 형태가 바뀌면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도 같이 바뀌죠.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에서는 주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써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을 했다고 하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터치 스크린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써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이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소개된 지가 한 10년쯤 됐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10년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을 합니다. 데스크탑에서 랩탑에서 뭐 모바일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 이제 거리고 특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거의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년이 넘어도 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한번 흔들고 싶은 게 제조사의 입장일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제조사들이 새로운 폼팩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다음 형태는 어떻게 될 건가? 뭐 폴더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휘는 컴퓨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착용형 컴퓨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안경으로 간다거나 손목시계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모바일 폰은 걸어다니면서 쓰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죠. 길거리 가다가 부닥치는 사람도 생기고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걸어 다니면서 컴퓨터를 쓰고 싶은 욕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폼팩트는 그걸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안경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서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안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안경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눈 수술하고 안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경을 다시 씌우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의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줘야지 되는데 그 이유를 못 만들어내면 안경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안경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안경에다가 내가 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시절은 스피치,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눈동자로 명령을 하거나 제스처로 하거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10년 이내에 내가 그냥 우리가 쓰는 안경형 형태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다 체험하게 만들어내겠다. 지켜볼 일입니다. 주커버그가 했으니까 하겠죠. 이미 돈도 많이 썼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황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미디어의 그 변화 흐름에서 보면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목전에 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됩니까? 이게 장사하면 돈을 벌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거품이 지나갔거든요. 90년대에 한 10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봤더니 원래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래서 투자가 끊기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 한 15년간 분야를 떠났고, 지금은 뭐 지금 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인력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가 지금 거품이 아닐까 뭐 고민하는 거죠. 이게 거품이면 또 투자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품인지 아니면 이 지속 성장 가능한 영역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대비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컨텐츠, 특히 이제 아주 시야를 좁혀가지고 3D CG 컨텐츠로만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 3D CG가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는 주로 이제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쓰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0빌리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게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면 레드오션에 가서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더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광고,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데이터, 우리가 움직이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바일 데이터 시장까지 합하면 한 80% 정도 이상, 전체 120빌리언 중에 한 80% 이상이 이 AR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 3D CG 쪽에만 집중하면 이 더 큰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국가전략 프로젝트 기획할 때도 잠깐 그 위원들하고 같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획들이 대부분 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 그냥 나무 한 그루 만드는 데서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또 다른 나무들도 있고, 하나의 숲에서 저 나무가 존재할 때 제대로 된 우리 과실을 딸 수가 있는 건데, 정부 기획은 너무 기술 중심으로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막 벽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공지능은 미래부에서 하고 뭐 자율주행은 산업부에서 하고 막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미래부에서 가상증강현실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하는 데서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부 하기는 다 하게 됩니다. 돈 비용을 써서. 그런데 다 묶어놓으면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큰 기획은 세부 기술은 그냥 원천 기술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고, 큰 대형 프로젝트는 그런 기술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심으로 가야지만 관련되는 모든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자료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지금 큰 영역이 이제 커머스 쪽인데, 이미 중국은 그런 쪽으로 뛰어들었죠. 이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기회를 선점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상증강현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밑바닥에는 IoT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에서 해석해내는 인공지능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로 바꿔주는 것은 가상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일 때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필드 오브 뷰를, 우리 시야각을 조금 더 넓혀서 좀 큰 그림을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